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는 평소 또래보다 뭔가 참고 기다린 것이 어렵고 말로 설명을 해줘도 납득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울거나 떼를 쓰고 심하면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까지 하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진정을 잘 못합니다. 자기 진정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하면 셀프 수링 정도가 되는데 사실 아기 수면 교육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해요. 이 용어를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. 글래스만이라는 학자는 이런 수딩 능력을 기분이 나쁠 때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. 그리고 모서라는 학자는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해서 그 불쾌한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.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기 진정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, 편안함과 안전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용어가 조금 낯설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자주 자기 진정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.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너무 긴장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죠. 나는 괜찮다, 난 할 수 있다,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기도 하죠.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하면 우리는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쓸어내리죠.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면 잠시 동안 침묵을 하거나 상황을 좀 더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죠. 우리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해내고 있었어요. 들어보시니까 되게 중요한 능력 같죠? 맞아요.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. 근데 참을성이 부족하고 불편한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자기 진정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자기 진정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, 지금부터 말하는 이 두 가지만 안 하셔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즉각 달래주기. 자기 진정 능력을 스스로 달래는 능력이라고 했죠. 물론 갓난아기일 때는 부모가 달래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시기엔 부모라는 외부 대상에 의존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이고, 그렇게 점차 달래는 기능을 내면화시켜서 자신의 능력으로 발달시키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갓난아기일 때는 당연히 잘 달래줘야겠죠. 근데 아이는 점점 커가죠.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,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좀 더 큰 사회에 발을 딛게 됩니다. 이때부터는 갓난아기일 때처럼 즉각 어르고 달래는 것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습니다. 부모가 계속 달래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그 불편감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게 됩니다. 근데 아이는 계속 커갈 것이고 언젠가 성인이 될 것이고 세상에는 불편한 것이 천지에 널렸어요. 근데 그때마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고, 그리고 성인이 된다고 자기 진정 능력이 뿅 하고 생기지도 않아요. 어릴 때부터 스스로 불편감을 다루지 못하고 계속 좋은 것,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빠르게 얻게 돼버리고, 심지어 부모가 어르고 달래고 도와줌으로써 해결되는 상황이 자꾸 찾아온다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? 단순히 인내심이 적다, 참을성이 부족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감이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빨리 없애야 할 것 같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, 근데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생기겠죠. 그래서 나름대로 불편감을 다룬다고 시도한 방법이 남이나 다른 것에 의존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억제하거나, 혹은 아예 자기 진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조차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거나 기분 탓으로 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.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자신의 상태를 잘 지각하고 스스로를 잘 위로할 수 있도록, 편안함과 안정감을 스스로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이가 불편해할 때는 즉각 달래주고 달래주지 않고, 그리고 스스로 진정이 된 다음에서야 그 마음을 알아주도록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말해주세요. 안 되는 거야. 엄마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. 너가 슬프다는 거 알아. 그렇지만 안 돼. 너가 진정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. 그리고 두 번째, 아이가 좋아하는 보상 주기. 사실 이 보상도 달래주기에 들어갑니다. 흔히 아이가 기다려야 할 때면 이거 먹고 있어 하고 젤리를 건네주시잖아요. 그럼 아이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젤리를 먹는 시간으로 인식이 됩니다. 휴대폰을 쥐어주면 그 역시도 휴대폰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되겠죠. 그래서 한번 줘버리면은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엄마 폰 이렇게 이래요.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, 특히 아이가 선호하는 보상을 아이가 기다림을 연습해 보기도 전에 즉각 제공하는 건 아이 스스로 지루하고 불편한 시간을 감내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. 인생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, 조금 불쾌해도 참아야 할 일들이 있고, 귀찮고 지루해도 견뎌내야 할 일들이 있어요. 항상 재밌고 활동적이고 기분 좋지만은 않잖아요.
그럴 때 묵묵히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기다림 연습입니다. 가장 좋은 보상은 아이가 잘 기다린 후에 제공하는 칭찬, 미소, 포옹, 애정 표현과 같이 사회적인 강화물이 가장 좋아요. 너무 잘 기다렸어.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지 마시고 너무 잘 기다렸어.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. 라고 하고 차라리 진한 포옹을 해주던가 머리 뽀뽀를 해주던가 이게 좀 쑥스러우시면 눈 마주치고 따봉 날려주셔도 돼요. 부모의 사랑 표현보다 값싼 아이스크림을 보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밥 먹기 전에 30초 기다려주고 기다리면 칭찬해주고 좀 더 늘려서 1분 기다리면 칭찬하고 포옹해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. 못 기다리는 애한테 하루아침에 10분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밖에서 진짜로 기다려야 할 때가 되면 부모 마음도 다급하고 어려워져서 쉽게 물질적 보상을 주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꼭 가정에서 미리 연습해 주세요.